국토안보부가 10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영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된 이민자는 5만 9,011명으로 전년도에 18만 5,884명에서 무려 2배 이상 줄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추방자는 14만 8천 명이었던 것에 비해 국내 단속 활동도 축소하면서 미국에서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는 2021년 7만 4,0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에 10만 4천 명 대비 28.7% 줄어든 규모입니다. 반면 가중 중범죄자 체포는 증가했습니다. 영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가중 중범죄자는 1만 2,025명으로 전년도의 2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공공보건법에 따라 국경 수비대원들이 미입국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한 이민자 단속 정책 때문입니다. ICE는 지난해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 이민자를 임의로 단속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후 기습 단속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크론 2건을 발견했다고 최근 들어 보도했지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델타크론을 관심 변이 또는 위험 변이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존재했음에도 확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극도로 드문 바이러스라는 것이며 또한 델타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가 오미크론에서 유래해 감염이나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여전히 델타크론에 대해서도 보호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각종 제한 완화 조치에도 코로나19 지표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12일 캐시 홀컬 뉴욕 주지사는 주 저녁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이 1.39%로 작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이 수치가 0.92%로 주 전역에서 가장 낮고 퀸즈 지역의 7일 평균 감염률은 0.76%로 뉴욕 시내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항공기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10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방교통안정청은 이달 18일 만료되는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허브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는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의 한 관리는 최근 새로 개정해 내놓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수준 측정 기준을 근거로 삼아 대중교통수단에서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개정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 수준을 판단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최근 확진자 수 외에도 입원 환자 수와 병상 수용 여력까지 검토 중이며 이와 비슷하게 확진자 수, 신종 변이의 위험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수단에서 언제 마스크가 필요할지를 두고 다른 연방기관들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신입생 선발 차별금지를 위해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와 조기 전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뉴욕주 상원 및 하원에는 뉴욕주 소재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인 레거시 어드미션과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한 대학 입학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례 입학과 조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는 전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 중 10%를 주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하며 징수된 벌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보조로 쓰이게 됩니다.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는 입학 지원자 중 부모나 조부모가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동문들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동문 자녀들의 입학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이지만
수혜자는 주로 부유층 백인이기 때문에 대입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기 전형 역시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 의원들은 대학 입학은 능력과 노력의 문제여야 한다면서 동문자녀 특례 입학이나 조기 전형 등은 본질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우대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컬럼비아, 코넬 등 명문 사립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뉴욕 주립대 역시 세계 캠퍼스에서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주 내 사립대 100여 곳을 대표하는 독립대학위원회는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욕주 내 사립대들은 오랫동안 다양성을 추구해왔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에게도 충분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대학의 입학 제도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이 전 세계 주요 7개국들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정상적 무역 관계에서 러시아에 부여됐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러시아산 수산물과 보드카의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이어서 김양순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혹독한 금융 제재와 에너지 제재에 이어 미국이 징벌적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 간 낮은 관세와 장벽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Revoking PNTR for Russia is going to make it harder for Russia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세계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We will deny Russia the status of most favored nation in our markets. This will revoke important benefits that Russia enjoys as a WTO member.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수산물과 보드카, 철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 명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 자격도 정지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 대출 등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계속 공급하겠다면서도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대립은 막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idea that we're going to send in offensive equipment and have planes and tanks and trains going in with American pilots and American crews, that's called World War III. 미국과 서방의 전례 없는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증권 시장은 2주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침략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시금 공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단계적으로 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의 한국 입국 시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WHO가 인증한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이 대상인데 만약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났다면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격리 면제는 2단계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서 미리 등록해둔 사람들은 오는 2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현재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지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3월 21일부터 입국 시 격리 면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해외 접종 완료자들은 한국행 항공편 탑승 전까지 등록하면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서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만 격리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미접종자의 경우
연령 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없이 7일간의 현행 격리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4월 1일부터 방역 교통망 운영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방역 택시, KTX 전용 칸 등만을 이용해야 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누구나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해외 입국 확진자 수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해외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